들에 저장된다. 이는 황반을 보호하는 주요한 색소가 될 뿐 아니라 수정체를 비롯한 우리 눈 전체로 퍼져 자외선을 흡수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노화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하루 표준 섭취량은 아직 공인된 것은 없지만은 미국의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루테인은 10mg, 지아잔틴은 한 2mg이 아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금치 100g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한 12mg,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더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으로도 하루 섭취량이 충분히 커버되고. 시금치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엽산이다. 엽산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데 시금치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다. 반대로 현대인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 중 하나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다. 이것은 육류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독성 물질인데 마치 나쁜 콜레스테롤처럼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모시스테인은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내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팔다리 마비 등과 같은 뇌졸중의 빈도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와 같은 각종 치매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경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엽산이다. 일반적으로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합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를 충분히 복용하게 되면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 풍부한 영양에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철 음식 시금치. 하지만 많이 먹기는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있다. 시금치 너무 많이 먹으면 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신장결석 있는 사람은 잘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시금치 속에는 우리 몸 안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수산은 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는데 이것이 콩팥 등의 요로 결석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시금치를 먹어서 결석이 생긴다는 경우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소 500에서 1000g 정도를 몇 끼 수개월간 먹었을 경우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으로는 그렇게 먹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시금치를 데쳐 먹는 경우는 그 함량이 또 줄게 돼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치를 물에 데치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조리법처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칠 경우 시금치의 주요 영양분 함량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은 익히면 크게 감소하고 엽산의 경우에도 44% 감소한다. 하지만 루테인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루테인은 열에 비교적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엽산의 경우는 끓이는 그 조리 과정에서 물에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약 20초 정도 짧게 데쳐서 시금치를 섭취하는 경우 많은 영양소에 큰 손실 없이 시금치를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열도의 가장 큰 섬인 혼슈. 그 중부에 위치한 시즈오카현의 미카비 마을. 기후가 따뜻한 이곳은 일본 최대 귤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귤은 제주도 귤과 같은 품종이다. 미카비 마을의 겨울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3대가 함께 귤 농사를 짓고 있는 고토 시내도 마찬가지. 80을 넘긴 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일하는 고토 씨. 아들, 손자 모두 일을 하고 있고 저도 80이 되었지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건강합니다.
연일 이어진 작업에도 아내 야야코 씨는 지친 기색이 하나 없다. 제 건강의 비결은요, 평상시에 제가 재배하는 감귤을 많이 먹는 것과 아직까지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일을 마치고 온 가족이 모인 시간.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이다. 미카비 마을에서는 귤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기도 한다. 즙을 내어 음식에 간을 하는 소스로 사용하고 심지어 밥을 지을 때도 귤이 빠지지 않는다. 노란색으로 물든 맛깔스러운 밥상. 귤은 고토시 가족이 꼽는 최고의 건강식이다. 귤을 많이 먹을 때는 한 번에 10개나 먹는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정말 10개 이상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져요. 실제로 2006년 시즈오카현 주민 6,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역학조사의 결과는 놀라웠다. 매일 귤을 4개 이상 섭취한 사람은 3개 이하 먹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주요 생활습관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곳 미카비 마을은 시즈오카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건강한 장수 인구가 많고 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이렇듯 술자리를 즐기지만 건강과 활력은 젊은이들 못지않다.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스즈키 씨도 마찬가지다.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회식이 많을 때는 한 달에 26번까지도 있습니다. 회식 때마다 술을 마실 때는 180ml 정도 되는 일본 술병으로 10병 정도는 마시지요. 귀가하자마자 시원한 맥주부터 찾는 스즈키 씨. 아내도 못 말릴 정도로 애주가지만 술을 마실 때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만의 아주 특별한 안주다. 스즈키 씨는 평소에도 하루 10개 이상의 귤을 먹는다. 술을 마실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만 늘 남편의 건강이 염려됐다는 아내. 아내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상보다 수치 결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게는 한 달에 26번의 술 약속이 있다는 스즈키 씨. 정말 그의 간에는 문제가 없을까?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상태를 말해주는 간 효소 수치를 측정했다. 간 상태는 양호했다. 간세포의 손상을 보여주는 수치도 정상 범위였다. 스즈키 씨의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술을 상당히 많이 드시는 편에 속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간에 이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건강하신 편이세요. 아마도 미카비 지역 분들은 평소에 감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감귤 속에 있는 베타클립토키산틴이 간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귤의 베타클립토키산틴은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토마토의 리코펜 등도 같은 종류인데 귤이 주황색인 이유도 바로 이 성분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베타클립토키산틴이 오렌지와 레몬에는 없고 귤에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감귤이 가지고 있는 그 베타크립토크산틴이라는 물질은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피토케미컬이라는 이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보이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장내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않고 기껏해 하루 정도 있다가 배출돼 버리는데 반해서 베타크립토크산틴은 20일에서 30일 정도 효능을 한번 섭취했을 때 보인다고 최근에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감귤이 그런 베타크립토크산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타클립토키산틴의 특징은 시즈오카현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감귤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중 베타클립토키산틴의